가 지수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흐르고 시작하게 되면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럴 때 중장기주를 매수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스윙주를 매수를 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을 잡아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주나 아니면 스윙주, 대형주들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합니다. 잡아야 되는데 뭘 잡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전에는 제가 대형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대형주는 언제 잡아야 되고 대형주를 어떤 시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때 이제 시장 조정과 연관을 좀 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 팁은 대형주가 아니라 중, 소, 그 다음에 뭐 대형주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다음에 조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메인 테마주로서, 또는 다음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얘기, 조금 이슈, 이런 것들로 조금 테마를 예측을 해서 내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확실한 것들이 있어야겠죠. 확실한 것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가 또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면 코로나는 언제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코로나가 그럼 끝났을 때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수익들, 영업이익들, 매출액, 이런 것들이 발행되면서 실적주로 떠올릴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나중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거, 나중을 지금을 매수를 해놓고 나중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점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요즘 같은 시장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뭐 코로나 완화 수혜주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런 애들은 뭐냐, 지금 가장 시장들의 영향들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못 가는 상황, 이런 것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못 가고 있죠. 코로나가 성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이해 종목들은 많이 힘이 약해집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쪽에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다른 쪽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폭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그러면 끝났을 때 얘네 대신해서 수혜를 입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처럼 코로나 완화 수혜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내려왔었을 때 볼만한 게 뭐가 있냐,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같이 방산주들, 지수가 너무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뭐 전쟁이나 아니 북한에 대한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서 빅텍이나 스페코처럼 조금 바닥 횡보 자리를 좀 잡아주는 애들, 요런 애들을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인버스 대신에 그 방산주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스페코나 방산주처럼 이런 방산주들도 내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스윙이나 중장기주로 담아가기도 한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메인 테마주들이 있어요. 뭐 코로나나 방산주들처럼 지금 이제 극성 테마주들도 있는데, 메인 이테마주로 해서 지금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5G, 자율주행, 그 다음 소부장, 뭐 이런 애들,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정책이랑 관련된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책 관련주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10년 단위, 20년 단위, 5년 단위, 그 다음에 짧게는 2년 단위까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로 따지면 5G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현대랑 지금 이제 하면서 뭐 메인 테마주로 잡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는 나라에서 2022년도까지 차량을 몇 대 보급하겠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보급을 얼마나 했는데 이 보급한 게 얼마나 좋았었고, 그 좋았어서 현재 그 자동차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등등에 대한 보고서들이 올라와요. 그 보고서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걸 예견을 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수소차 같은 애들, 친환경차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급 보고서나 아니면은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종합 보고서가 올라갈 걸 예견을 해서 미리 잡아주는 거. 그래서 정책주들이 우리에게 좀 관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뭐 전기차를 500만 대 보급하겠다. 500만 대를 시장에 뿌리겠다. 그러면은 전기차가 확 올라갔다가 전기차가 쫙 빠져요. 그러면 이 빠지는 거 다 안 기다려도 돼요. 천천히 그냥 중간 단가부터 그냥 천천히 잡아간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도 중장기로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되면 정책주도 다시 올라가고 전기차 보고서 중간중간 나올 때 올라올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정책주들 뭐 그린 뉴딜 같은 종목들 있죠. 뭐 친환경 이런 애들 관련된 게 뭐냐면 친환경 그 다음에 뭐 그린 뉴딜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뛸 수 있는 애들이 어차피 그 중간 보고서는 계속 올라올 거고 그 보고서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매출액 이렇게 반영이 됐대. 이렇게 종목들에 반영을 해줬대. 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많이 벌어갔대. 이런 보고서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잡아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에 있던 것처럼 대형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요런 것들 대신에 우리가 섹터를 예측을 해서 섹터로 잡아갈 수 있는 거. 그럼 이런 섹터 안에서 뭐 어떤 종목들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종목들 볼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집이 많았던 종목이나 특징,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매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주들이 있어. 대장주. 뭐 5G 되면은 뭐 에이스테크, 뭐 KMW 뭐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뭐 2차전자면은 뭐 일진다이아나 뭐 이런 애들도 있죠. 대장주나 사람들이 검색했었을 때 가장 많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 뭐 2차전자면은 뭐 후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애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일단은 튼튼한 애들이 좀 많아요. 기본적으로 튼튼한 애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매수가 많으면서 대장주나 입지가 좀 다져져 있는 애들, 이 섹터 안에서 입지가 좀 다져져 있는 애들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요 포인트는 요것만 찝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 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만 잡으면 중장기로 무조건 수익 보나요?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린 100%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익 보더라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책주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잡아갈 때, 그래서 내가 종목들을 천천히 잡아갈 수 있는 애들, 천천히 잡아갈 수 있는 애들로 잡아가시는 게 좋고, 뭐 또 다르게 생각하면 외국인 기관들 매수 많이 해놨으면은 나중에 털려고 주가 올리고 나서 살짝 올라갔다가 매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주가 또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살짝만 틀어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현재 눌림목이 나오면서 또는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를 한다라는 종목은 빠질 때도 같이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잡아가는 게 1000주, 100주, 뭐 만주 이 정도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를 꾸준하게 끌면서 내려오게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털 때 같이 털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안정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날 그 종목이 그날 빠진다라고 해서 앞으로 못 갈 종목도 아닌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섹터별로 미리 예측을 해서 나중에는 또 어떤 중장기주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중장기주로 또 우리에게 또 메인적으로 볼만한 섹터들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을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슈들 또는 정책들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끼치고 있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테마주들, 이런 것들까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수익들 잘 챙겨줄 수 있는 중장기주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린 강의는 중장기주에 대한 매수에 대한 팁이었어요. 섹터별로 예측을 해서 종목을 매수하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섹터를 좀 잘 한번 더 고민해보고 연구해서
좋은 종목들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 기준은 대형주들도 있지만 이렇게 섹터별로 예측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씀 좀 드렸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 영상 종료하기 전에 팁 드리자면 거래량 많은 종목들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한 50만 주, 80만 주 이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게 되면서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